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4월 23일 화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꺼번에 받았죠. 오늘 조간에서도 거의 다 일면 톱 기사였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 사실을 직접 기자들에게 밝히고 1분 1답 시간도 1년 5개월 만에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호전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갤럽 여론조사, 갤럽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빠졌습니다. 23%. 그리고 그때 당장 언론 그리고 이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로 다음 주 되면은 지금 23%니까는 10% 후반대로 빠질 수도 있다. 19%나. 특히 그 시점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뭐 갈등설 이런 것이 퍼져 있었고 또 국회 상황도 여대 야소, 극심한 여소야대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막 던지고 있었죠. 김건희 종합특검, 무슨 한동훈 특검은 물론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0%대 후반대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사실 10%대로 가면은 그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하나의 반전 카드를 시도한 게 있죠. 뭐냐면은 바로 공교롭게도 그날인데 갤럽 조사가 나온 날 뭐 그것 때문에 저는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에게 회담을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 형식이나 뭐 이런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이재명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지금 물론 이재명은 지금 뒤통수를 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뭐 민영배 같은 신복들은 협치는 무슨 협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영수회담을 제안을 함으로써 언론에 좀 명분을 주었습니다.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평가할 수 있는 지금 보수 우파로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언론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조선, 중앙, 동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도 좀 우파의 긍정적인 방송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논평들이 잦았는데 일단 이재명에게 회담을 먼저 제안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줬다. 이것은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조치였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어제 그동안 불통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어제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에 두 번이나 등장을 해서 인선 발표도 하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도 반전할 수 있는 10%대로 떨어지지 않고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이게 다시 지지율이 뭐 정체를 하느냐 내려앉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느냐. 지지율이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평상시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동력을 가지고 질 수 있느냐 계속 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이재명 또 조국 이쪽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콘크리트 지지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론을 민심을 좀 반전하기 위해서 일단 반전의 계기는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 추동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자세히 갤럽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MBS 뭐 전국 지표조사도 그렇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지지층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TK, PK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부분도 이제 살펴야 됩니다. 이재명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한 것은 일단 중도층을 중심으로 반대파들에 대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또 홍준표와 4시간 동안 독대를 했었죠. 16일 날 지난 주중에.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반윤 성향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남은 이번 주에는 기존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동시에 지지하는 기존 지지층. 이 지지층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주요 핵심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단독으로 만나는, 단독 면담을 하는, 독대를 하는 그 자리를 우선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과 비대위원 전원과 점심 식사를 하자고 지난 금요일에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칭병을 했죠. 칭병.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았으면 그걸 좀 연기를 하든가 했을 텐데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야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직전에 적장이었던 이재명과 이제 단독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같은 날 이 한동훈 단독 면담도 아니고 비대위원 그리고 지도부 윤지학 원내대표까지 전원 같이 용산으로 들어오라 이런 문제. 이재명과 사생 결단의 전투를 막 치르고 났는데 이재명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죠. 물론 윤 대통령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다음에 홍준표와 4시간 독대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총선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 홍준표였죠. 그리고 상당히 어떤 노골적인 그런 막말 비슷한 용어를 총동원해서 한동훈을 공격했던 홍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독대를 하고 독대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독대한 이후도 홍준표가 심지어 배신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배신자 발언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일단 칭병을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 비대위원 전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왜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윤한 갈등설로 비치는 거. 이 윤한 갈등설이 계속되면은 총선 완패의 후유증이 계속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지 총선 완패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계속 윤한 갈등,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갈등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은 총선 완패 충격이 계속 그만큼 같이 가게 되는 거죠. 특히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면서 윤석열 책임, 한동훈 책임,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듭지어야 되고 매듭짓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독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상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손을 내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떠나는 지지층을 우선 결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외연 확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문제죠. 왜냐하면은 당분간 선거 없습니다.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울타리를 다시 튼튼히 치는 울타리가 막 허물어져서 막 집토끼들이 막 뛰쳐나갔으니까 다시 끌어모아서 울타리를 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독대뿐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서먹서먹해진 중진 그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다시 국회로 복귀한 나경원 같은 경우,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또 안철수, 김태호, 윤상현 이런 사람들도 중진들과 한번
식사 자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당선자 전원 이것은 좀 뭐 어떤 초대를 하고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뭐 낙선자들을 초대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나경원, 안철수 이 두 사람은 지난번 김기현 친정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당 대표 경선 때 좀 배제를 한 그런 인물들이죠. 나경원, 안철수. 그래서 이 중대들도 좀 끌어안아야 되는 모습,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김태호 뭐 PK 지역 승리를 사실상 이끌었습니다. 그런 김태호도 그렇고 그 윤상현 의원도 지금 비윤으로 분류되죠.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자주 하는데 그거 다 끌어안는 일단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급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수우파 기존 지지층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은 영수회담, 굴욕적인 영수회담 제안도 그렇지만 영수회담에서 다룰 어제 중에서 국무총리를 이재명과 협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인사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그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이재명을 만나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 국정 운영에 협조를 당부하는 건 괜찮지만 개별적인 임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 테이블에 놓고 마치 밀고 당기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상당히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인선 좀 줏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최근에 이 주호영 카드가 좀 부상하고 있죠. 대구의 주호영 의원인데 이번에 육선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카드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TK다. 또 지금 수도권 정당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TK를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게 상관없이 그 수도권 정당론도 말이 안 되죠. 전국 정당론이면 몰라도 전국 정당론. 그리고 전국 정당이라고 해도 이번에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에서 59명, 딱 3분의 2가 영남권입니다. 자, 그래서 영남을 주축으로 하되 전국 정당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면은 그 중심이 되는 TK 출신도 국무총리로 발탁이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 이 국무총리를 놓고 이재명과 협의를 하겠다는 이유가 인준 투표가 있기 때문인데 정성호 친명계 이재명계의 자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같은 경우도 주호영 정도 되면은 상당히 사고가 유연하고 원만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드도 그러니까 굳이 제가 주호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의 여정을 살피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급적 우파 진영 안에서 기존의 인적 자원 중에서 민주당도 그냥 무턱대고 비토를 하지 못할 그런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이 기존 지지층의 바라는 바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꼭 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을 이렇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나더라도 재판, 이재명 조국 재판, 그리고 수사, 법원의 재판, 검찰의 수사, 여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국정을 총괄하는 통할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그런 메시지를 한번 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